상업부동산에 융자 바람이 불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2, 4분기에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상업부동산에 은행들이 자꾸 돈을 내주고 제도권 은행뿐만이 아니라 제3금융기관에서도 계속해서 상업부동산에 투자하고 돈을 내주는, 대출해주는 이런 움직임들이 예전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또 이와 관련해서 다른 보도들이 또 나왔습니다.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 4분기에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연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인가? 좋은 신호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아서 저희 커머셜 부동산 전문가인 안드라스 윤 대표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원래 인터뷰기 시간은 조금 긴데 한 4, 5분 정도로 압축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커머셜에 대한 매매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 똑같이 커머셜 융자가 계속해서 활발히 어프로브 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커머셜 융자라는 단위 자체가 그냥 1, 200만 불에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캐시로 다 살 수 있는 것은 매우 한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커머셜 융자가 일단은 살아나야지 매매 자체가 일단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페더럴 리저브에서 서베이가 있었어요. 그 많은 어떤 시니어 론 오피서들에게 서베이를 해서 지금 현재 커머셜 융자에 대한 상황이 어떻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베이가 있었는데 네. 데이터를 바라보게 되면 second quarter of this year 그러니까 사실상 한 4월, 5월, 6월부터 계속해서 커머셜 융자에 대한 볼륨 자체가 매우 상승되고 있다는 어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멈춰 있었던 그 커머셜 융자가 네. 그 이유는 바로 랜딩 스탠다드 때문이죠. 각 은행들이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 그렇죠. 랜딩을 하는 어떤 requirement에서 매우 높게 측정을 했다면 이제는 서서히 다시 하향 조정을 함으로써 모두가 좀 랜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 더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커머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커머셜 융자를 받으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될지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실질적으로 커머셜 융자를 받는 목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소위 말하는 이제 다운 페이먼트가 되겠죠. 그것을 맞추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건물의 밸류를 보고 이렇게 사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캐시플로우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캡 레이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 거기에 관련된 net operating incom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들이 남길 수 있는 순수입인데 거기에서 expense, 그러니까 expense 중에서 mortgage 측면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렸기 때문에 원금, 그러니까 프린서플 뿐만 아니라 이자도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몰기지 부분을 빼고 나면 이제 내 호주머니에 챙길 수 있는 돈이 사실상 캐시플로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를 바라봐야 되는데 네. 이것은 다운 페이먼트와 아무래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겠죠. 네네. 지금은 정말 최적 시기입니다. 페더럴 리저브에서 측정한 프라임 레이트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네. 인트레스트 레이트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한 average 한 3.75% 네. 정도의 interest rate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amortization. 그러니까 내가 융자를 상환하는데 매달 갚아 나가는 금액이 몇 년 단위로 해서 매달 갚아 나가야 되나. 레지던셜로 바라본다면 30년 융자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이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커머셜 투자에서는 주로 이제 25년 정도 amortization이 이렇게 그렇군요. 좀 파퓰러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레지던셜과 틀린 점은 머추리티 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레지던셜 같은 경우는 30년을 빌리면 30년 안에 갚으면 되는데 네. 이 커머셜은 워낙 변동이 많기 때문에 네. 머추리티 턴은 에모리제이션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에모리제이션이 25년일지라도 내가 모든 금액을 상환해야 되는 날짜는 거의 10년 정도, 한 10 years 정도의 머추리티 텀이 있는 거죠. 그래요?
이제 결국 커머셜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이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조가 계속 유지가 좀 되겠네요, 한동안에는. 그럼요. 왜냐하면 커머셜 융자는 레지던셜 융자와 틀리게 레지던셜 융자는 내 크레딧이 좋고 네. 내가 퍼체이스 파워만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커머셜 융자는 내가 아무리 돈이 있고 다운 페이먼트를 50% 하고 뭐 할지라도 이 물건 자체가 이 매물 자체가 enough income을 generate 하고 있지 않으면 융자가 안 나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 한참 커머셜 부동산의 융자가 또 수요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실제 지금 현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안드라스 윤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나왔던 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투자자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가 잠식당할 것이고 현금 산업, 현금이 유통되어야 되는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굶주릴 것이다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3분기에 기록적인 양의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이런 부동산 매입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업종의 좀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호텔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오히려 지금 계속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근데 뭐 웨어하우스라든가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가격이 한 50% 가까이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서 업종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돈으로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융자를 받아서 금융권의 돈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부분 저희가 지금 이제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하고는 약간 이야기가 다른데 그때는 이제 레지덴셜 쪽이 거주하는 주택 쪽이 문제였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커머셜 부동산 쪽에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혹시 무리한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로 인해서 이 금융권에 또 다른 악재로 나중에 작용하게 되는 것 아니냐. 부실 대출로 인한 악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함께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전체적인 것을 이제 저희가 잘 조율해서 봐가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미국 부동산에다가 상업용 부동산 투자하는 것은 미국 기업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와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국 기업도 있다. 뭐 이 정도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앞서 있는 데가 메리츠 투자금융이고요.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작년 팬데믹 기간 중에도 아주 대형 부동산들을 시애틀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각 지역에서 사들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번 그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신경 써야 될 문제는 아니겠는가 해서 한번 이제 전해드렸습니다.